변호사님, 오늘 주제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배우 조진웅 씨, 아버지의 이름을 예명으로 쓰면서 낭만 효자라고 불렸던 그가 사실은 과거 소년범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저도 기사를 접하고 법률가로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명 조원준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 조진웅으로 활동했던 이유가 혹시 과거의 비행 기록을 세탁하기 위함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죠. 그러니까요. 현재 조진웅 씨 측은 차량 절도와 그런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성범죄 의혹은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감정적인 비난을 넘어서 법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소년법의 맹점은 무엇인지 법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우선 팩트부터 정리하고 가시죠. 지금 인정된 것과 부인하는 것 정확히 뭘까요? 지난 12월 5일 디스패치 보도와 소속자의 입장을 종합하면 먼저 고등학생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차량을 절도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비행을 저질러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툼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성폭행 가담 의혹을 제기했지만 조진웅 씨 측은 성범죄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짚어보면 만약 성범죄가 사실이 아니라면 차량 절도 기록만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는 건가요? 네, 이미 과거에 법적 처분을 받았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다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중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법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겠죠. 또 여기에서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데뷔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이런 범죄 이력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을까 싶어요. 그리고 소속사나 방송국에서는 신원 조회를 안 하나요? 이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못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는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심리하거나 처분받은 사실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70조 제1항에서는 소년보호 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좀 씁쓸해지는데요.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소년보호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줄, 즉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 자료 표에는 남을 수 있어도 본인이 발급하는 범죄 경력 회보서나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이 기록이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깨끗한 상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법의 취지는 판단 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에게 낙인을 찍지 말고 갱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과거를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법적 방패막이가 된 셈입니다. 그럼 조진웅 씨가 받았다는 그 처분 당시에는 어떤 정도 수준의 범죄였을까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수절도나 무면허 운전만 해도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부인하고 있는 성범죄 의혹이죠. 만약 보도 내용처럼 흉기를 소지하거나 합동하여 강도 행각을 벌이고 성폭행까지 했다면 이건 성폭법 또는 특가법 위반입니다. 성폭법, 특가법, 이거는 형량이 엄청 센 법 아닌가요? 네, 당시 법 기준으로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면 당시 재판부나 소년부 판사가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분류를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강도 강간인데 어떻게 감옥도 안 가고 보호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90년대 당시에는 소년범, 특히 초범이고 학생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를 유예하거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선처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시 사법 시스템이 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매우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옛날 법이 참 무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되게 철저하게 적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안 들지만 과거엔 더 심했네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2025년에 고등학생이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 하면 어떻게 처분될까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N번방 등 사건도 있었고 성범죄 국민들의 법감정이 매우 안 좋아진 상태이죠. 네?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만약 특수 강도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첫째,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아니라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99%입니다. 둘째, 미성년자라도 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완화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었다면 대비는커녕 사회 복귀 자체가 불투명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요. 조진웅 씨 측이 과거의 일이고 처분도 다 받았다고 항변한다면 사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은퇴 압박을 받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일부 의견도 있어요. 네, 법리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사적 책임은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방송 출연 계약서나 광고 모델 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이 들어갑니다. 품위 유지 의무. 네, 계약 기간 중 혹은 그 이전의 행위라 할지라도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주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범죄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들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규칙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사기는 아니지만 민사상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특히 대중들에게는 이 범죄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일부러 내세운 거 아니냐라고 보아서 뭔가 일종의 기만이라고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법적인 기망 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대중의 신뢰가 깨져버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본명인 조원준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차용했다는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배우 조진웅 씨 사건을 통해서 소년법의 현실과 공인의 책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법은 소년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기록을 지워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기억과 대중의 신뢰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이번 사건이 소년범죄의 무게와 공인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다만 아직 사실관계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것도 지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진웅 씨는 이미 연예계 은퇴의 의사를 밝혔고 그렇죠. 법적으로는 이미 처벌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비난은 양측 모두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감자법률사무소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 오겠습니다. 궁금한 점 적어주세요. 안녕.